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21g 계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던가요? 뭐 제가 굳이 보자고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 지난 일이면은 국가에 운영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다 묻어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완전히 1960년대,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로 돌아간 무법천지 중공도면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걸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본 것이 아니면 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까? 도대체 그 청사관리본부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청사관리본부는 주로 이제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장관님. 네. 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21g 계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특정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관저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는 2022년 4월 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관저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예비비를 배정받은 바 있지요. 네. 관저에 대한 관리권을 받을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 총괄을 담당했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행정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21g이라는 업체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22년 아마 정기국감 그 즈음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처음 네,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관저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데 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비서실의 추천을 받아서 21g과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1g은 인테리어 업체라서 증축 시공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의 계약을 했어요, 행정안전부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인테리어 업체는 인테리어 부분만 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따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네네. 현 사실상은 증축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고 정말 유능한 행안부에서 파견한 공사 감독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21g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관저 공사에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대로 수의 계약 그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계약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고 행정안전부가 그 계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도 못 보셨나요? 네. 행안부 장관님도 못 보시는 계약서인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 있고 행안부가 연관돼 있는 상황인데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던가요? 뭐 제가 굳이 보자고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2년 거의 연말에 네. 그 예결산 위원회 그리고 아마 국감 때 제가 처음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장관님. 네.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다 지난 일이면은 국가에 운영하실 때 문제가 있으면 다 묻어둘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점이 발견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행안부 장관께서 행안부가 한 계약은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계약서상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그리고 업체별 과업 범위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사후 계약이라고 계속 행안부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업체가 실제 수행한 과업 범위에 맞게 공종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공사나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워낙 촉박한 일정이어서 절차상 조금 다소 하자는 있지만은 받아야 될 허가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 없이 다 받았고 네. 안전에도 아무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 보고를 받으셨다고 조금은 살짝은 삼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하자면요. 네. 촉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간 건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봐서 촉박합니까,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국가보안시설이라고 국가보안시설 가급이라고 계속 답변을 미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아마 아실 텐데 국가보안시설의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실내의 많은 부분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졌던 업체가 지금 대표가 잠적을 해서 나오지도 않은 업체입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머무는 그곳을 공사한 곳이 그리고 보안시설 가급이라고 하는 곳에 공사를 한 업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졸속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저희가 그 인테리어 업자하고 행안부가 계약한 거는 비서실에서 추천을 했고 저희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종합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곳이었고 이미 증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방금 실내 인테리어밖에 할 수 없는 곳을 맡긴 것 자체가 졸속이고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축 부분은 다른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중에 그렇게 바꿔서 처리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준공 처리를 해줍니다. 준공을 하는데 준공 처리 과정 역시 엉터리예요. 국가개혁법 14조를 보면 발주청이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를 통해 준공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발주청은 우리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관저 준공도면 이런 서류 제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준공 검사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준공은 그 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꼼꼼하게 했다라는 통보를 받고서 저희가 준공조사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개혁법 14조에 따르면 발주처가 행정안전부가 발주처죠. 발주청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비서실에서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네, 계속 관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수성을 법적인 좀, 네. 절차를 계속 뛰어넘거나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관저공사를 해냈고 계약을 담당하기로 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별다른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관저 공사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명의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서실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비서실에서 무슨 말하면 행정안전부는 이 거대한 규모의 공공기관이 비서실에서 한마디 했다고 그걸 다 믿고 넘어갑니까? 12명의 전문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뭐 장관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네. 네. 네, 예. 저도 의원님의 말씀과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기할 만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질문 존중하고 답변도 존중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정량 의원님, 여튼 의원님들의 발언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사회자에게 그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합리적인 발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것은 지금 일방적인 것은 제가 자 그때 제기하십시오. 그때 제기하시라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돼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완전히 1960년대,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로 돌아간 무법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우리 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를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관련돼서는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건축법 등 많은 부분들을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보수공사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1차 공사는 약 14억 원 정도가 되어지는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공사. 그래서 이 공사는 7월 21일에 준공 처리가 됩니다. 2차로 이루어진 공사는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담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되어지고요. 1차 공사는 21g이라는 회사로 됩니다. 장관께서 앞서 답변하실 때 준공도면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본부장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네. 그거는 아마 그 위증을 한 결과가 될 겁니다. 청사본부장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그게 청사관리장이 답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면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본 것이 아니면 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청사관리본부장님 일어서세요. 마이크 있으신가요? 시간 좀 줄여주십시오. 준공도면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예,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있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있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보셨어요? 예, 앞서 얘기한 것은 위증에 속합니다. 관련해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감사보고서. 비서실과 행안부 등은 2002년 8월 26일 업체들로부터 위정산 준공 내역서를 제출받은 이후 시공 설계업체로 하여금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내역서와 준공 도면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월 30일 2차 관저 보수공사 계약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를 등을 작성하여 비서실과 행안부 담당자가 공동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도면이 없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걸 묻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까? 준공 처리가? 잠깐만. 관리본부장께서는 평생 관련 업무를 하셨을 텐데 이런 처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 말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업무 분장에 의해서 아니 업무 분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 처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70페이지 각주에 보면 관련되어서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방법에 따른 준공 처리가 어려웠는데도 공사 설계도서,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준공서서에
행안부 공무원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다시 하나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전문 지식이 곤란합니다. 아니라요. 네. 감사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아까 주요 내용의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네. 받은 게 그겁니까? 네. 도대체 그 청사관리본부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청사관리본부는 주로 이제 건설, 건축 그쪽 전문가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다른 민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근데 의원님 요 두 가지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요.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원은 감사 지시 결과를 촉구합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장관님? 네, 아까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대로 예. 아마 바로 지금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등을 위반하여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장관님 마시고 이거 실무 담당자 일어나 주십시오. 실무 담당국장.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환수 금액에 대해서 두 개 업체입니다.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필요한 절차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법령에 따라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예, 이 업체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건설업법만이 아니라 건축법,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6개 업체의 행정 절차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그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업체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면 21g과 원담의 관저 계약 공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보수공사를 발주합니다. 보수공사는 건물을 시공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내부 실내를 먼저 공사를 맡겨놓고 다시 증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예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집무실이나 관저는 비서실에서 청사관리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행정안전부가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은 이제 용산이라는 특수성, 즉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꼬치꼬치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 부분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폭넓게. 그리고 일반 마무리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사 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예.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수